소아당뇨 치료로 고통을 받던 일가족이 충남 태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장관 명의로 입장을 냈습니다. 복지부는 일가족의 명복을 빈다며 19세 미만 소아청소년 일형 당뇨 환자가 사용하는 정밀 인슐린 펌프 등 당뇨 관리기기 구입 비용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시점을 한 달 앞당겨 2월 말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태안 일가족 사건을 계기로 전국에 3만 6천여 명이 넘는 일형 당뇨병 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커지자 복지부가 대책 마련에 나선 겁니다. 앞서 지난 9일 오전 7시 15분쯤 충남 태안군의 한 주택 옆 주차장에 세워진 차에서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45살 아버지와 38살 어머니, 9살 딸이 차 안에서 숨져 있었는데 현장에서는 딸이 아파해서 마음이 아프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크다는 취지의 유서가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부모가 소아청소년 일형 당뇨를 앓는 아이를 몇 년간 치료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 아이를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숨진 부모는 평소에 맞벌이를 하며 딸의 치료를 병행했고 지역사회 봉사 등 활동도 왕성히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숨진 9살 딸이 앓고 있던 소아당뇨는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아 혈당 조절이 되지 않는 질환으로 특별한 예방법도 없고 완치도 어려워 평생 관리가 필요합니다. 반나절이라도 인슐린 주사를 놓지 않으면 큰일 날 수 있기 때문에 체열이나 주사 없이 혈당 관리를 할 수 있는 연속 혈당 측정기나 인슐린 펌프 등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평생을 써야 하는 이들 기기에 들어가는 비용도 적지 않습니다. 복지부의 이번 조치로 인슐린 펌프 문제와 관련해 기존에 380만 원이 넘던 본인 부담금이 45만 원 수준으로 줄어들 예정입니다. 하지만 의료계와 환자들은 현재 소아당뇨가 중증 난치 질환으로 인정되지 못해 병원 치료에도 본인 부담금이 60% 이상인 상황이라며 추가적인 지원도 요청하고 있습니다. 1년여 전 일형 소아당뇨 진단을 받은 초등학생. 최소 하루 5번. 이미 굳은 살이 박혀버린 자신의 왼쪽 손가락에서 피를 내 혈당을 재고 인슐린을 투약합니다. 당뇨를 앓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학교에선 친구들의 놀림이 시작됐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당뇨는 못 먹어서 생긴 병이라거나 유전병이라든가 아이들한테 잘못된 인식을 주니까 일형 당뇨인 소아당뇨는 면역 계통에 이상이 생겨 발생할 뿐 식습관이나 유전, 전염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보호자는 이런 내용으로 안내문까지 만들어 학교에 돌렸지만 친구들의 놀림은 계속됐고 아이는 결국 서울에서 지방으로 학교를 옮겨야 했습니다. 지금은 친구들한테 비밀로 하고 있죠. 네, 중학생 때는 알려줄까 싶은데 뭔가 예감이 안 좋아. 애들이 뭘 할 것 같아가지고. 지난달엔 당뇨 진단을 받은 5살 유아가 어린이집을 퇴소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보호자가 어린이집을 방문해 직접 인슐린 주사를 놓겠다고 했지만 어린이집이 난색을 표한 겁니다. 네. 어린이집은 그 의료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투약 행위를 하는 거는 좀 힘들다. 절대 안 된다. 하지만 새 어린이집을 찾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소아당뇨를 얘기하면은 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신 데가 좀 많았어요. 소아당뇨는 최근 기술의 발달로 혈당 관리가 더 쉬워졌습니다. 팔에 센서를 붙이고 있으면 5분에 한 번씩 혈당이 자동으로 측정되고 인슐린 펌프라는 장비를 통해 버튼만 누르면 인슐린을 넣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알아서 학교에서 거의 다 혈당을 보는데 뭐 센서에 문제 생겼거나 그럴 때만 가고 나머지는 다 교실에서 하거나. 다만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이나 어린이집, 유치원 원아들에게는 여전히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에선 소극적인 법조항 때문에 선뜻 나서기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어린이집에는 영유아의 투약 행위를 보조할 수 있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없는 경우가 더 많은 데다 있다고 하더라도 보조의 범위가 불분명하고 유치원이나 학교엔 일형 당뇨로 인한 쇼크로 학생의 생명이 위급할 때만 보건교사가 투약을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소아당뇨 환자와 보호자들은 올 한 해 소아당뇨에 대한 편견 해소와 더불어 어린 환자들이 직접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인슐린 투약에 대한 의무와 면책 등을 명시한 제도가 마련되기를 소망했습니다. MBC 뉴스 전동혁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제작한 드라마 환상의 짝꿍. 소아당뇨가 있는 6학년 하영이는 체육활동 등으로 혈당 수치가 떨어지면 사탕이나 주스로 당을 보충합니다.
그래서 친구들은 하영이의 주스를 지켜줍니다. 아, 목말라. 하영아, 나 한 입만. 야, 뺏어 먹을 걸 뺏어 먹어. 현실은 어떨까? 이렇게 하는 거 맞나? 2달 전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소아당뇨가 있는 학생이 같은 반 학생을 때린 사건이 벌어져 학폭위가 열렸습니다. 조사 결과 맞은 학생은 소아당뇨 학생을 줄곧 괴롭혀온 걸로 드러났습니다. 제가 조혈당을 느껴서 젤리를 하나 사왔는데 친구가 제 무릎에 앉더니 가져와가지고 다 바닥에 흥그러뜨리고 놀리고. 소아당뇨 환자에게 사탕과 젤리는 생명줄과 다름없습니다. 급히 혈당을 높여야 할 때는 젤리나 사탕을, 체육활동 전후엔 혈당이 오래 유지되도록 초콜릿이나 과자를, 이마저도 씹을 수 없을 정도로 힘들 땐 주스를 마셔야 합니다. 단순히 아이들한테는 사탕 쪼가리는 아니에요. 응급약이고요. 구급약이고요. 제때 당을 보충하지 못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저혈당성 쇼크가 와서 환자분들이 의식을 잃고 쓰러질 수가 있고요. 호흡 저하가 생긴다든지 호흡곤란 또는 기도마비 등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이해와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소아당뇨임을 밝히면 오히려 젤리나 과자를 못 먹게 하거나 놀림을 받는 게 현실입니다. 보건 시간에 배우는 거는 나쁜 습관으로 인해 생기는 질병이라고, 우리가 단 거를 많이 먹어서 이런 질병에 걸린다고. 실제로 6학년 보건교과서를 살펴보면 당뇨는 잘못된 식습관, 운동 부족에서 비롯된 생활습관병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인슐린을 분비하는 췌장이 손상돼 걸리는 소아당뇨와 생활습관병인 2형 당뇨를 구분 없이 서술해 오해를 키우고 있는 겁니다. 보건교사들은 10년 동안 한 번도 바뀌지 않은 현행 보건교과서를 개정해 소아당뇨, 식품 알레르기 등 주변의 관심과 이해가 필요한 정보를 저학년 때부터 정확히 전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사춘기의 아이는 나 때문에 오롯이 1시간에 교육을 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교과서에서 자연스럽게 녹여서 친구들을 이해하고 같이 보듬어주고. 한편 소아당뇨 학생을 지속적으로 괴롭혀온 학생은 자신이 폭력 피해를 보았다며 소아당뇨 학생을 형사 고발했습니다. MBC 뉴스 전동혁입니다.